정우 씨 혹시 그 햄릿이 어떤 나라 사람이고 직업이 뭔지 아세요? 덴마크 덴마크. 맞습니다. 왕자 아닙니까? 잘하시네요. 복수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하고 굉장히 우유부단의 아이콘이고. 떠오르는 대사 뭐 있나요? 아니 뭐 저야 뭐 정음이 다 하시지 않나요? 네.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오, 영국식 컴버배치 같아요. 야, 와 이래봬도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Right. 햄릿은 이제 12세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려 시대 정도 됩니다. 당시 덴마크의 수도였던 엘시노성의 그 보초병들 세 사람의 은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한밤중인데 쉿, 조용히 해봐. 오늘도 그가 나타날지 몰라. 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얼마 전에 죽은 그 왕의 유령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좀 있어봐. 이제 자정이 울리면 그 유령이 또 나타날 거야. 그때 띵, 자정으로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허연 머리를 휘날리면서 왕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어이, 이봐요 그러니까 이 유령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고 사연이 있는데 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미치겠는 거예요. 밤마다 친구들이 얘기해. 호레이쇼, 너 햄릿 왕자님하고 친구잖아. 빨리 왕자님께 알리자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당시 햄릿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다가 그만 뱀에 물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급사를 한 거죠.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세자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우리 엄마가 작은 아버지랑 결혼을 했어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보초병들이 와서 유령 얘기를 한 거예요. 햄릿이 뭐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그 성벽으로 갑니다. 띵, 자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완전 무장을 한 유령이 나타나는데 햄릿은 여기까지 아버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 햄릿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햄릿이 홀린 듯 쫓아갑니다. 그때 그 유령이 햄릿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 아버지야. 아버지 뱀에 물려 죽은 거 아니야. 내 동생 클로디어스가 내 귀에 독을 부었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유령이 되어서 구천을 헤맨단다. 햄릿아, 네가 내 아들이면 내 복수해줘. 자, 그럼 현무 씨가 햄릿이에요, 지금. 죽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복수의 이제 플랜을 짜야죠. 플랜 짜야 되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 지금 왕, 우리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가 수양대군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를 가만둘까요? 죽이겠죠. 죽이겠죠. 그럼 나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시간 벌어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친해져야죠. 삼촌이랑 부를까 아빠라 부를까요? 내가 이런 걸 고민하다니 당연히 아빠지. 아니, 이게 진짜 정답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햄릿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미친 척해요. 이러니까 이 궁궐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햄릿이 미쳤다. 이거 왜 미친 거냐.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무 씨 혹시 햄릿의 썸녀 들어보셨습니까? 오피리아. 정답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이제 딱 썸녀 정도 돼요. 오피리오 아버지가 폴로니어스라고 왕을 보좌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자가 미쳤으니 이게 웬일이냔 말이죠. 그래서 오피리오를 다그칩니다. 너 혹시 요즘 왕자님 만난 적 없어? 만난 적 있어요. 어떻게? 뭐라디? 왕자님 좀 이상해요. 막 옷을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와가지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달려드셨어요.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요. 제가 그를 잘 말렸죠. 그전에도 구애했니? 그럼요. 엄청나게 저한테 사랑을 구했는데 아버지 말씀 들고 꼿꼿하게 약간 사랑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미쳤구나. 우리 딸 때문이었어. 상사병 때문이었어. 우리 딸이 햄릿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미친 거였어. 이 사실을 빨리 왕께 알려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햄릿이 어떤 계략을 짜고 있었냐면 겉으로 미친 척하면서 속으로 칼을 갑니다. 당시 궁궐 그 나라에 이제 유명한 광대들이 있습니다. 그 광대들을 불러 모아서 햄릿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요. 제목은 쥐덫.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낮에 풀숲에서 잠이 들었는데 귀에다 독을 이렇게 부어요. 그걸 죽여. 그리고 나서 죽은 왕의 부인과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 쓴 거예요. 햄릿이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광대들 잘 들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대로 연기해.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대로 연기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햄릿의 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죽어야 되나 그것이 문제구나. 내가 무릎 꿇고 살아서 그 고난의 화살을 있는 그대로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서서 상대와 싸워서 내가 죽음을 택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구나. 죽는 건 자는 거잖아. 깊은 잠. 그래, 한 번에 육신이 물려받은 가슴앓이와 수천 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고 말하면 그건 간절히 내가 바라는 결말일 거야. 독백을 하는데 그녀가 나타납니다. 오피리오. 기도하는 분. 설마. 당신의 기도 속에 오 마이 갓. 나의 죄도 잠들게 하라. 그러면서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제 오피리오하고 햄릿하고 만나고, 근데 현무 씨, 당신이 햄릿이라면 오피리오한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죠. 아, 오피리오한테 좀 의지를 하면서. 네. 사실 미친 거 아니니까. 아, 그래요? 햄릿하고는 정반대. 전 햄릿하고 안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너무 싫어요. 이 햄릿은요, 오피리오한테 가혹한 말을 쏟아냅니다. 오피리오, 수녀원에 나가. 수녀원 가, 수녀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햄릿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해서? 이별 통보하는 거죠. 정되는 정떼기. 이럴 땐 또 괜찮아요. 보면. 어떨 땐 안 괜찮아요. 대체로. 정떼기 작업. 그렇게 막 퍼붓고 햄릿이 퇴장을 합니다. 오피리오는 상처받고. 자,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드디어 이제 연극 준비가 됐어요.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봐 호레이쇼, 오늘 연극에서 저기는 클로디어스 왕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잘 지켜봐줘. 그래갖고 이제 연극을 보여주는데 광대들이 막 연극을 해요. 그래갖고 햄릿하고 호레이쇼가 이렇게 왕의 표정을 보는데 왕이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왕이 자고 있고 동생이 나타나서 귀에다 독을 이렇게 붓는데 그 장면에서 클로디어스 왕이 못 참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때 햄릿은 저자다. 작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저놈에게 복수하리라. 그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극을 본 클로디어스는 그날 밤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죄 썩은 냄새가 하늘까지 나는구나. 난 인류 최초로 형제를 죽인 저주를 받고 있다. 저주받은 내 손에 형님의 피가 겹겹이 묻어 있다. 그 피를 눈처럼 희게 씻어줄 만큼의 핏물이 저 자비로운 하늘엔 없는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다 햄릿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무 씨, 이제 저자가 범인이란 걸 알았어요. 나와 그자 단 둘뿐입니다. 현무 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요. 물증이 없잖아요. 그 장면에서 표정을 보고 박차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냥 연극이 싫어 당한 걸 수도 있죠. 재미없어 그거. 박수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과학수사예요. 네. 햄릿은 그때를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멍청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죽여야겠다. 나랑 진짜 안 맞아.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죽였다가 저놈이 천국에 가면 어떡해. 우리 아버지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잠들었다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저놈 지금 다 회개했잖아요. 지금 죽이면 육신에게는 복수할 수 있지만 영혼에겐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죄짓기를 기다리자. 조금만.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를 때 그때 정의의 칼날을 저놈의 심장에 꽂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찌르질 않아요. 이 장면 때문에 햄릿이 우유부단함의 대명사가 됩니다. 햄릿은 그때 작은 아버지를 죽였어야 됐어요. 그때 이제 기도를 마친 왕한테 오피리오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햄릿 왕자님 뒤를 밟고 있는데 지금 왕비하고 상담 들어가요.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엿듣고 올게요. 들어보고 오시게. 그리고 가가지고 오피리오 아버지가 왕비하고 햄릿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엿듣게 됩니다. 햄릿아, 너 오늘 연극 너 그거 무슨 의도로 한 거야? 너 네 아버지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래요? 어머니는 제 진짜 아버지를 화나게 했는데요? 저런 어떻게 이렇게 경박하게 혀를 놀려? 이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혀로 질문을 하세요? 뭐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왜 몰라요? 불행하게도 끔찍하게도 제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햄릿이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날 죽이려는구나 그러면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오피리오 아버지가 엿듣고 있었잖아요. 사람 살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햄릿이 뭐야? 웬 쥐새끼냐? 그러면서 칼을 뽑아고 커튼 뒤를 푹 하고 찔릅니다. 그리고 뽑았더니 커튼 뒤에서 오피리오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거예요. 햄릿아, 너 지금 살인한 거야? 사람 죽인 거야? 어머니,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 전 남편. 진짜 내 아버지예요. 이 놈은 누구예요? 짐승만도 못한 지금의 당신 남편이에요. 어머니 순결하셨었잖아요. 정숙하셨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햄릿아, 제발 그만해라. 이 엄마 가슴 두동강 난다. 그때 이제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요. 햄릿, 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러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햄릿이 아버지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햄릿이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줄 알겠네. 완전히 엄마는 자식이 미친 줄 압니다. 이런 장면에서 햄릿은 자신의 어머니의 가슴에 사실상 비수를 꽂고 나온 거나 다름이 없죠. 완전 비극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오피리오 오빠가 있어요. 레오티스라고.
얘가 그 프랑스에 공부하러 갔다가 자기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다들 쉬쉬하는 거죠. 왕자가 죽였으니까. 그래서 왕한테 찾아와서 따집니다. 전하, 우리 아버지 왜 죽었습니까? 당신이 죽였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따질 때 이봐 레오티즈, 진정하게 자네 아버지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햄릿, 그 미친놈이 자네 아버지를 죽였네. 복수의 칼날은 그를 향해야 할 걸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햄릿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클로디어스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네 검술에 능하니 한번 검술 경기를 통해서 햄릿을 제압할 생각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햄릿한테는 연습용 칼을 주고 저는 진짜 칼을 들고 끝에 독을 바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판 붙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클로디어스 왕이 얘기를 합니다. 플랜 B를 만들자. 내가 포도주를 준비해놓고 거기에다 독을 타겠네. 그래서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로 죽이세. 이러고 있을 때 왕비가 울면서 들어와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어떡하죠? 아버지가 죽어서 미쳐버린 오피리어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빠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극은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경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왕비도 있고 클로디어스 왕도 있고 햄릿도 있고 거기서 햄릿이 오피리오 오빠하고 딱 마주합니다. 현무 씨가 만약에 햄릿이라면 그 오피리오 오빠한테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미안한 감정. 너무 미안하죠. 사랑하는 여인 아버지 실수로 찔러 죽이고 그 여인은 또 실성해서 물에 빠져 죽고 너무 미안하겠죠. 그래서 경기 전에 햄릿이 사과를 해요. 여보게 레오티즈, 날 용서하시게. 자네의 효성, 명예심, 그리고 반감을 거칠게 일깨웠을 그 일은 나의 광기로 인한 것이었음을 내가 이 자리에서 공언하네. 자네 아버지를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광기였어. 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조금 어떻겠어요? 그 전에 비해서. 약간 누그러지겠죠. 약간 누그러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왕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검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햄릿은 수련검, 오피리오 오빠는 진검을 잡습니다. 그래갖고 시작 팍 하고 끝나요. 햄릿이 1점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딱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표정이 싹 변합니다. 햄릿이 왜 이렇게 잘하지? 파박팡 했는데 햄릿 2점. 그러니까 왕이 딱 보고 뭐야? 저 오피리오 오빠 햄릿 못 이기겠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포도주 잔에다가 독을 탁 하고 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햄릿, 이거 목마를 텐데 마셔봐. 그러니까 그때 왕비가 벌떡 일어나서 햄릿아 괜찮니? 아니 마음도 아픈데 어떻게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하면서 햄릿 땀을 닦아줘요. 햄릿 힘내. 그리고 왕비가 잔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독배를 왕비가 마신 거예요. 왕비가 경기를 지켜보는데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때 세 번째 판에서 파박하면서 레오티즈의 동등칼이 햄릿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당탕탕 쿵탕탕 막 육박전 벌이다가 칼이 바뀌어요. 레오티즈 몸에도 상처가 나요. 그때 왕비가 우악 하고 피를 토해요. 그래서 이제 굴러 떨어집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왕비가 저 잔에 독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해요. 레오티즈도 몸에 독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레오티즈가 얘기를 합니다. 왕비는 저 왕이 독살했어. 그리고 칼 끝에 독을 바른 것도 다 저자의 계략이요. 그러니까 이제 햄릿이 내 아버지를 죽인 놈이 우리 어머니를 독살하고 그리고 칼 끝에 독을 발라 레오티즈와 나를 죽게 했구나. 내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러면서 클로디어스 왕을 깊숙이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레오티스가 햄릿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죽어가네요. 당신의 원수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우리 서로 용서를 할까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의 죽음이 당신 탓이 아니기를, 그리고 햄릿 당신의 죽음이 나의 탓이 아니기를. 정말 다 죽어요. 다 죽어 거기서. 햄릿도 몸에 지금 독이 퍼져갑니다. 그래갖고 햄릿이 그래도 숨이 제일 길어요. 주인공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였던 호레이쇼가 옵니다. 햄릿, 오 나의 친구. 내가 그날 밤 유령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건 내 탓이야. 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교를 하려고 그랬다. 햄릿이 말려요. 아니 그만. 그러지 마 호레이쇼. 자네는 끝까지 남아서 인간의 욕망, 더러운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극이 되는지를 그 사실을 후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게. 그러면서 햄릿이 눈을 감습니다.